비가 와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6월 26일 일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방부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 사안과 전자권 전환 등 주요 동맹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터키 총참모부와 공동으로 한-터키 6.25 전쟁 기념 학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방부와 터키 총참모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의 군대 역사와 기록물 및 박물관 분야에서 향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임관시부터 전원 장기 복무자로 선발하는 부사관 관련 인사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드론과 UAV 운용, 사이버 및 정보체계 운용, 특임 보병 등 3개 특기에 총 250여 명을 최초로 선발할 예정이며 오는 7월부터 모집해서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1982년 도입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방산기술 획득 중심의 절충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및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협력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찬 기자님. 예, 저기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그 방금 전 말씀해 주신 한미 국방장관 회담 관련한 부분에서 네. 그 보도자료 낸 거 보니까 너무 간단하거든요. 네네. 이게 정확하게 거기서 나온 의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뭐 전자권 전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지금 계속 중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중단이 아니라 유예된 네, 거죠? 일시 중단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진행될 훈련에 대해 훈련도 지금 일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는지 좀 말씀해 아마 주세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양 장관께서는 협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담 직후에 혹시 뭐 공동 기자회견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사안은. 근데 아마 그 어떤 내용이 그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나갈 예정입니다. 훈련이 대규모 연합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 그 일시 유예할지 아니면 그대로 할지 여부가 앞으로 그거 이번 회담에서 대충 결정될까요?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혁주 기자님. 네, 그 지금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훈련이 뭐 일단 을지 프리덤이 중단이 되었고 나머지 이제 그 국내에서 뭐 단독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어제 뭐 해병대가 아니라 저 NNL 쪽 네. 사격 뭐 그런 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큰 무슨 방향성 같은 게 좀 있나 해서요. 아니면 뭐 수색 구조라든가 뭐 이거는 하고 약간 저쪽 자극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안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예, 권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네. 것처럼 일부는 조정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군사 훈련은 지금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네.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상호 기자님. 네, 동아일보 윤상호입니다. 저도 훈련 관련해서 네. 몇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까지 그 군은 UFG도 그렇고 KR 독수리 훈련은 철저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사실 전국급 훈련인데 북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런 한미 그 연합 군사 훈련이 북한의 적대 행위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그 이후로 군과 정부에서 밝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제 상호 적대행위
금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군이 지금까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고 매년 북한에 통보를 해왔고 북한의 기습 공격을 할 훈련은 내목적으로 시행되는 훈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마치 이것이 북한의 어떤 그 모종의 적대적 의도를 갖고 시행하는 훈련인 것처럼 그 일반에 각인되고 인식이 됐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울러서 반대로 북한이 지금까지 전국급 훈련을 하면서 우리 측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안은 제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기억이 없는데요. 또 혹시 했을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첨언해 드리는 거고요. 군에서 한미 군사 훈련의 중단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매번 상호 적대 행위 금지라고 하시는데 과연 좀 한미 군사 훈련이 그럼 과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좀 근원적인 질문, 좀 인식이 있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MDL 인근의 비행과 정찰 금지 및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예, 알고 말씀을 있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보충드리는 겁니다. 왜 그 사안을 국방부는 발표를 안 했죠? 그 당시에 회담 직후에 저희가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언급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남북 간에 서로 합의해서 공동으로 발표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장성급 회담이나 국방회담에서 그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이런 문제들, 특히 MDL 인근의 비행 정찰 금지 구역 설정 문제 등도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안은 저희가 어느 부분 정확치 않다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 사안인데 그 부분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4.17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MDL 지역이라든가 NLL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부분인데 꼭 그 부분이 된다라는 것은 그때 가서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군이 북한과 회담을 하고 향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언론에 알리고 또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 나가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이 훈련 중지 발표라든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의 후속 내용에 대한 그 발표라든지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때로는 너무 좀 북한의 어떤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태도가 자꾸 보여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민감한 사안이라면 그냥 넘어가고 언급됐다고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중론을 모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계가 되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분명히 받을 것이고요. 보시기 따라서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신중하고 또 우리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부 정보 공개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설익은 상태에서의 어떤 일들이 밝혀지거나 공개될 경우에는 도리어 저희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확실하게 된 다음에 발표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윤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겠고 앞으로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어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부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거나 합의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 그 이전에 있었던 논의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을 경우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는 거지 말씀을 안 드리려 하는 것은 아님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김태훈 기자님. 예, SBS 김태훈입니다.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자권 전환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그 전자권 전환을 위한 그 조건들이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 공유하고 하시겠죠. 네. 근데 그 전자권 전환의 조건이라고 하는 삼축 체계 지금 멈췄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을 평가해 보면 전자권 전환을 연기하기 위한 논의가 될 건지 전자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될 건지 참 애매해요. 어떤 논의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애매하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위한 협의와 논의는 계속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네. 그 KMF 훈련 유예 그리고 UFG 유예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한미 군당국이 협의해서 결정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가 협의해서 자 이거 유예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지요?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논의 중에 다른 데서 이거 유예해라라는 통보가 온 건지?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 사안. 마지막으로 방사청에 묻겠습니다. 네. 어제 방추위에서 그 포세이돈 FMS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애초에 사부가 한 2,200억을 그 사부 기종이 선행 연구를 해서 봤더니 한 2,200억대다라고 한 대에 나왔고, 근데 어제 그 결과를 보니 미 해군 대량 생산에 그 우리 포세이돈도 같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개발비 면제 그리고 사업비 절감 효과로 인해서 포세이돈 가격이 사부 소더피시 가격과 비슷해진다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양은 미 해군과 이제 향후에 만들 미 해군의 포세이돈 사양과 우리 사양이 똑같다고 하셨죠. 아, 똑같다고 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똑같다고 했는데 형상만 네, 그거는 다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어제 똑같다 그랬어요. 어제 사업팀장이 똑같다 그랬는데. 네, 계속 말씀. 그럼 그건 지금 불확실하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린 사안. 네.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야 합니다. 대당 2,200억에 미 해군이 앞으로 만들 포세이돈과 형상만이 아니라 속에 들어가는 옵션까지 똑같은 걸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만약 그거 못하면 그 거짓말한 거예요, 어저께. 네. 네, 네, 헤럴드 경제 김소영 기자입니다. 네. 그 어제 그 지드래곤 국군병원 특혜 입원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국민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충분치 않았다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마 의료진 판단으로서는 본인과 다른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김소환 기자께서 질문하셨듯이 이 상황이 정확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1인실 입원 현황이 병사가 2명이 네. 1인실 쓴 적이 있다. 예. 한 명이 지드래곤이고 한 명이 다른 사람이겠죠. 아닙니다. 그 이전에 지드래곤 그 이전에 이전입니다. 2명이 더 있었습니까? 네네. 그 2명은 어떤 사유로 1인실을 썼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거 파악하겠습니다. 아마 말씀 자료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면 또 있으십니까, 김수환 기자? 예.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